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시장은 네. 혼조세라고 말하는 심리적인 위축은 있으나 지금 몇 주간의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안 보여요. 실제 시장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최근 2주간 서울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시장을 주목하면서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네. 그 종잣돈을 우리가 모아줄 수 없으니까 보시는 분들 네, 돈을 시장의 흐름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2주간의 서울의 흐름, 서울시장 흐름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러니까 왼쪽에 맨 위 보시게 되면 네. 매매 가격 흐름과 그다음에 전세 가격 흐름에 네. 지난 3개월 동안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0.35. 예, 평균 이제 네. 상승률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의 상승률이고 그 다음에 네. 그 옆에 보게 되면 0.24니까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네요. 네, 떨어졌죠. 네, 확실히.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밑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이게 네. 원래는 0.35 정도씩 올랐는데 최근에는 0.24씩 오른다. 네, 최근 2주간 그러니까 그 바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 대출 네네. 규제 금리 인상 이 내용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네. 건데 내용은 상승분이 위축된 건데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상승이네요. 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서울의 그러면 2주간 최근 2주간 이거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의 오른편을 보시게 되면 네.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최근 2주간의 0.24 평균 상승률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위로 올라가 있는 곳도 상당히 많죠. 올라가 있는 곳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바로 네. 디테일하게 봤을 때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은 곳이 보이시죠? 그동안 안 오른 곳이에요. 종로는 원래 안 올랐었어요? 왜냐하면 종로에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좋아하는 아파트들 누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쩐지 종로에 괜찮은 그 아파텔 있잖아요. 네. 종로 아파텔 같은 경우는 너무 싼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사람들마다 또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게 지금은 아까 왼쪽 편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네. 상승률이 둔감해졌다라는 얘기지 하락이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최근 2주간을 갖다 서울 구별로 딱 놓고 보게 되면 네. 일부 지역은 분명히 안 올랐어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스쳐 지나갔는데 가장 많이 안 오른 지역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노도강이에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안 올랐던 종로구라든지 네.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올랐단 말이죠. 결국 뭐냐 사람들은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오른 곳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게 실제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뉴스 기사만 보니까 저는 이것이 바뀐 줄 알았어요. 네. 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사실 그 기사만 봤을 때 뭐 큰일 난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 화면에 0.35에서 0.24 전세 가격도 뭐 전세 그 대출의 영향 엄청 크다 막 이렇게 했는데 0.21에서 0.19 이거를 가지고 지금 네. 얘기한다는 게. 네, 이 자료는 KB를 기준으로 작업을 제가 한 건데요. 이거 진짜예요? 네, 그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제가 매주마다 KB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든 거를 가져왔는데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이거 밑에 배너 좀 빼주세요. 여기 이쪽에 이쪽 데이터가 안 보여가지고 여기 배너 감사합니다. 와 그렇구나.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오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분명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네.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어떤가요? 자,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네. 분명히 왼쪽에 있는 매매 가격 상승률은 떨어졌어요. 네. 0.56에서 경기도 서울보다 더 많이 오르는구나. 그렇죠. 어쨌든 예.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근데 상승률 자체 0.43이면 높은 상승률이거든요. 네, 엄청 높은 거죠. 네, 그 0.43을 기준으로 또 빨간색 선으로 옆에 또 쭉 했던 그 네.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어디가 많이 올랐나 한번 보이실 거예요. 양주, 오산, 안산, 평택, 부천. 자, 즉 바꿔 말하면 그동안 대표적인 상승세 또는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이 예를 들면 과천이라든지 네. 성남이라든지 자,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비싼 지역들. 예, 비싼 지역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비싸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가격이 쌌던 오산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데로 갔다. 네, 이천, 안산, 평택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최근 2주 동안. 서울이 0.24 오르는 동안 서울에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잖아요. 0.24 안산은 3배 올랐네, 서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을 투자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네. 시장을 그냥 기사로 해서 그걸 갖다가 내가 판단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네. 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실거주면은 사라. 네. 어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네.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시장에는 존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움직이는 거고 이 움직임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네. 누군가 들어간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부동산 재테크로 성공했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이러니까 아니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만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인천만 떼서 보면 상황이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인천은요, 최근 3개월 0.73 올랐는데 서울에 3배씩 오르고 있어요, 지금. 서울이 0.21이었나? 그렇잖아요. 네. 이제 0.6이 오르니까 인천 중구 1%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근데 중구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중구 선호도가 높은 적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기껏해야 영종도라든지 옛날 구도심 지역을 중구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네. 그동안 대표적인 선호 지역 하면 연수구, 송도호 지역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연수. 예, 네. 그 지역보다 더 많이 올랐다. 즉 뭐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지금 흐름은 네. 상승세가 위축된 거는 맞고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끝났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싼 지역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네.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팩트인 거예요. 아니, 지금 아까 종잣돈 질문이 되게 답이 어렵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보면은 중구 사는 사람들, 같은 인천 안에서도 중구 사는 사람 필요한 종잣돈 다를 거고, 동구 사는 사람 다를 거고, 미추홀 사는 사람 다를 거고, 연수 사는 사람, 남동, 부평, 계양, 서구. 만약에 서울이라 수도권입니다. 우리가 말은 한 단어로 하지만 경기 중에서도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부천, 의정부, 광명 이거 다 종잣돈 필요한 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죠. 이거를 어떻게 답을 해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시장은 자기가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네. 마음가짐 위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기사를 보면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투자자들은 그 과정은 알고 네. 디테일하게 어디가 그래서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네. 지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랑 지방 도권역, 광역시 전세, 지방 도권역 전세 가격 이렇게 좀 데이터를 나눠봤는데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 오르고 3개월보다 최근 2주가 더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까 그 기사들을 보면은 뭐 이 기자가 이런 소리를 써놨어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시장 상황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한다면 네. 그동안 오르는 거에서 광주 얘기는 없었어요. 그동안 생각해보면 맨날 부산 오른다, 그죠. 대전, 세종 오른다 이 네. 얘기만 나왔었지. 네. 광주 얘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 광주가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이 안 올랐으니까 거기가 괜찮나 다 확인해보고 지금 광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진짜 살펴봤니? 그러니까 기사는 봤지만 저는 기사를 보고 네. 거기서 더 볼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네. 보통은 아마 저랑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전세 규제로 인해서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가 잡히고 집값도 뭔가 상승세 주춤, 네. 이제 거래도 안 되고 꺾이지 않았나. 네. 라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장관님 또 이제 네. 주택 가격은 이제 바뀌는 걸로 보인다. 네. 그리고 뭐 크게 이제 큰 주택 투자하는 분들 크게 문제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또 그 인터뷰나 그런 데서 들어가지고 저도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 뱀들은 맨 왼쪽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곳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분석을 하는 거겠죠. 바로 그 행동의 차이에서 네. 결론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보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에요. 0.65에서 0.951%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강원도도 뜨겁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 지금 네. 위축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지방은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뭐 이렇게 달라진 게 더 오히려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하지만 세종시가 꺾였다. 네. 세종시 난리 났다. 네. 꺾였다. 이랬는데 최근 3개월 0.01이었는데 마이너스 0.01. 예. 이거 좀 떨어진 거 맞죠. 이거. 예. 대구 난리 났다. 근데 대구는 오히려 상승세가 더 좋아졌어.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니 저는 부룡님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네. 아니 기사 본 거랑 너무 다르니까. 이게 대구 같은 경우는 워낙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최근 네. 2주간은 조금 매매 가격 상승이 높아져서 그래요. 네. 이건 약간 착시 효과일 수는 있어요. 최근 2주간이 약간 색깔이 네.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2주간만 가지고 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데이터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추세를 앞으로 이 상황을 계속 몇 분기별로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기 있는 거죠. 저도 틀릴 수 있고 이 데이터가 데이터는 항상 통계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착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본다라는 건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기사나 보고 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 시장을 본다는 거네. 실제로. 그죠? 네. 와. 그리고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지금 여기까지만 했지만 네. 그리고 현장에 가봐야죠. 현장에 또 가보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네. 지난 데이터잖아요. 네네. 그 통계 데이터는요. 말 그대로 한 주 전 또는 그 주 전 이전의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네네. 그러면 오늘 나가는 현장은 오늘 실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먼저 기사를 보고 네. 데이터로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확인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리고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럼 이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네네. 자료는 KB 자료고요. KB 부동산 시세. 네. KB 부동산 시세. 예. 네네. 그 매주마다 나오는 그 KB 부동산 시세를 가지고 네. 제가 살짝 가공을 한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네. 그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그 KB랑 비슷한 자료가 나오니까 네네. 그 두 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 살고자 아니면 사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시장은 기사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봐야 된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시는 거를 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얘기가 맞느냐 틀리냐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맞는 상황에 따라서 종잣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네네. 그런 과정을 지나치신 분들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제 때문에 주춤할 때를 네. 내가 만약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시점으로 잡아보는 것도 근데 이 경우에도 그런 시점으로 잡는 경우에도 네. 내가 만약에 한계 가구라면 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자금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네. 이거를 뺏긴다면 네. 뺏기게 된다면 네. 진입하는 건 아니다. 그런 분들은 진입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진입하면 안 된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자금 환경, 네. 금융 환경이 안 좋아지더라도 주변적으로 뭐 대출이 조금 더 대출 태도가 안 좋아지거나 네.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해도 네. 내가 안 뺏겨. 네. 이거는 내가 시장에 다시 뺏기지 않을 상황이면 네. 구입을 해봐도 괜찮겠다. 네, 그렇죠. 이게 구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결국 네. 내가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키면 오르면 내가 수익이지만 뺏기면 오르고 난 다음에도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 손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메시지가 누군가에겐 정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또 오답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과 또 자산 상황 그다음에 현금 흐름에 맞춰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좀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모두가 팔아야 되고 모두가 사야 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